여러분은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최근에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에게 약간 낯선 단어인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공화국의 이름입니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브라질의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약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적은 나라이지만 국토는 우리나라의 약 1.6배이며 그중 9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수리남 지역은 열대우림 자연보전지역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소했던 수리남이 느닷없이 한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수리남이 사과를 요구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우리나라의 드라마 수리남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9일에 공개된 수리남은 6부작의 짧은 웹드라마로 마약 밀매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친구와 재산을 잃은 민간인이 마약 대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첩보 작전 장면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분량은 짧지만 한국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특급 배우 하정우 씨의 스파이 연기, 마찬가지로 특급 배우 황정민 씨의 현지 대형 교회의 목사로 위장한 마약 대부 연기,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박혜수 씨의 국정원 마약 단속반 팀장 연기까지 검증된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웹드라마 수리남은 공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드라마 수리남이 너무 유명해지자 수리남 국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고 수리남 정부에서는 드라마 속 어느 한 장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지금 보는 이 지역 전체를 수리남 대통령이 군사시설로 묶어줬어. 장 목사의 계획에 주인공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장 목사는 주인공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수리남 대통령이 수리남의 마약 시장을 꽉 잡고 있던 한국인 마약 대부를 위해 특정 수리남 영토를 군사시설로 지정해 일반인 및 해외 경찰의 접근을 금하고 마약 제조를 진행할 수 있게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수리남에서는 이 장면이 수리남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면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드라마가 더욱 흥행해 수리남이 마약 제조국 또는 마약 허용국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남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고작 픽션인 드라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수리남을 사로잡았던 마약왕 장목사라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업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적절하지만 그가 한국인 마약 제조 및 중개상으로서 수리남에서 활동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부분입니다. 마약왕 장목사의 실제 이름은 조봉행으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리남에서 거주하면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미국 마약 단속국,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작전으로 2009년에 체포되었고 2011년에 징역 10년과 벌금 1억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 형을 선고받았다면 2022년인 현재는 출소를 했을 텐데 마약왕의 근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봉행은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임시로 출소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16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마야강의 말로치고는 65세도 되지 않은 나이로 평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초라하게 사그라들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카르텔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인 마야강이 한국인 중에서 실존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수리남산 홍어무역 중 장목사에게 피해를 입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국가정보원 측에서 주도하는 작전의 핵심 인물로 참여해 마야강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은 마야강에게 접근해 한국의 마약 판매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사업 아이템을 제시해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역할 또한 허구가 아닌 실화에 기반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검거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조력자 A씨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홍어가 아닌 금속 융접봉을 판매하던 도중 조봉행에게 피해를 입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게 협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봉행에게 대금을 사기당해 사업 기반의 모든 것을 잃은 A씨는 조봉행을 검거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는데요.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수리남에서 버티기 위해 A씨는 자기 전 머리맡에 항상 권총을 두고 잤다고 합니다. A씨는 작전 진행 중 말단의 배신으로 마야강에게 의심을 사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A씨의 타고난 배포로 당당한 태도를 보여 조봉행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힘들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며 스파이 역할을 계속했다는 A씨의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과 미국, 브라질의 공조로 마야강은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수리남이 실화 기반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아픈 기억, 특히 수리남 대통령이 수리남의 특정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해 마약 제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수리남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제법상으로 처벌을 논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주체로 드라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리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남이 요구하는 처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기껏해야 드라마 제작사와 배급사, 유통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정도일까요? 그렇게 책임 소재를 드라마 관련 회사들에 대해 한정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수리남은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국제적인 기구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제작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실상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범국제적 기구는 국제적 학살 또는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정도인데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급의 국제적 범죄만을 심판하기 때문에 드라마 수리남과 관련된 분쟁에 나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 수준의 범국가적 구속력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주로 중재하는 분야 또한 수리남에서 제기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주장하기는 힘든 사실이지만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타 국가의 국제적 분쟁인 이슈를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정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가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수리남의 국가적인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실존했던 수리남의 마야강과 그를 잡기 위한
인간인 A씨의 영웅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 이슈의 바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